대비하게끔 하는 출판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출판 프로그램의 과정 중에 2회차까지 가서 동기부여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신룡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갔고, 1회차 때 너무 학생들이 재밌게 잘 들어줘서 오늘도 좀 기대되는 날입니다. 오늘 할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1회차 때 온 친구들은 글쓰기를 할 때 요즘 AI나 이런 챗GPT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짜 글쓰기와 진짜 글쓰기가 구분하기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살아남는 게 누구다? 결국은 진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챗GPT를 쓰더라도 잘 쓸 수 있겠죠. 유료 버전은 저도 지금 33,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똑같이 33,000원짜리를 만약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 쓰더라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등학교 때 이런 문학 글쓰기 말고 비문학적 글쓰기 보고서 강의 가잖아요, 언니 오빠들. 그러면 보고서 주제 잡는 거는 우리 챗GPT도 주제 잡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어 해서 이용하게끔 하잖아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뭐라고 질문해야 돼? 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기가 관심 분야는 분명히 있는데 사고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죠? 글쓰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글 쓰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사고가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저한테 물어봤던 어떤 질문 중에, 여보씨는 어떤 밤이 좋아요? 나는 남색 밤이 좋아,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밤낮이거든요. 근데 남색 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여름의 밤일 것 같고, 여름밤이 지수 입장에서 왜 좋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은 여름밤은 밤인데 아직 밤으로 칠해지지 않은 밤이라 나의 맑음이나 나의 생각들을 좀 칠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밤이 좋을까를 했을 때 어떤 밤에 수식어를 붙이는 훈련이 사고하는 훈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보면 내가 타인과 만났을 때 질문하는 그 질문지가 달라지겠죠. 이런 삶의 의미를 갖게 돼서 사고를 갖추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학교하는 게 밤이고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밤이면 그냥 술 먹거나 퇴근하는 게 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쓰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많이 쓸 수 있는 게 은유, 또 하나 은율. 은율은 약간 우리가 단어나 어떤 걸 썼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쓴 글을 보고도 노래하듯이 호흡이 생기면 그걸 은율이라고 그래요. 기법은 직유랑 은율을 많이 쓰죠. 직유는 뭐죠? 직유는? 그쵸, 뭐만 같은 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 관통하진 않아요. 만약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엄마를 표현할 때 엄마는 호수처럼 넓다라고 하면 엄마가 호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호수다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이건 정말 우리 엄마는 나한테 호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호수 같진 않지만 나한테만은 호수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아예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시에서는 직유랑 은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통하는지 볼게요. 통하는지. 제목은 사랑이에요. 보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혼자 있고 싶은 나의 마음은 때로 충돌할 때가 있다. 예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과 그런 모습마저 다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면서도 무심하게 어긋난다예요. 이해되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서 학원 가서 피곤한 모습 엄마한테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사랑해서 숨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때요? 24살에 취업했는데 저는 오늘 상사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제대로 인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방에 숨었겠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어머니는 다 궁금하고 다 보고 싶은 거죠. 사과를 깎아서 꼭 제 방문을 열어봐요. 전 어때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상사한테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이죠, 그죠? 근데 그 모습마저 다 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과 사랑이 같이 오가는데 충돌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또 뭐예요? 은유예요. 예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도 은유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머니가 다 보고 싶은 마음도 뭐예요? 사랑이죠. 은유로. 은유랑 은유랑 충돌했는데 충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언어일지라도. 그럼 어떻게 들려요? 이 언어가?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익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어머니와 내가 글로 쓰게 되면은 가까워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글로 풀면.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고 사회생활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내 관계를 다시 재규정할 때도 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유 대비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이해돼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그 중 1, 2, 3 다 모여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비유법 얘기할 때 아이들이 집중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죠. 그리고 아버지 나를 슬퍼했다 라는 시에서 돌아가는 친구의 주머니에 배춧잎 몇 장을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그게 10,000원이잖아요, 배춧잎이. 근데 10,000원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게 배춧잎을 넣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그 은유의 쓰임에 대해서 효과성을 같이 느낀 거 돼서 좋고, 실습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문체나 은유나 비유를 쓰는 노력이 왜 사고를 갖게 하고 감성적으로 확장되는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리고 끝나고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글쓰기에서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았고 해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좋다고. 하루라고 제목을 잡으면 제가 몇 살 같아?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5살? 진짜. 또 현수 몇 살 같아? 하루라고 제목 잡고 열 몇 살? 수학 몇 살 같아? 하루라고 글 쓰면? 1살? 11살? 그래? 근데 봐봐, 하루라는 글은 누가 쓸 수 있을까?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누구나.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그럼 하루라는 책을 냈어. 네. 그럼 이거는 몇십 대 어떤 연령대의 사람이 쓴 것 같아? 아가들. 하루를? 잠깐, 이게 아닌데? 봐봐, 통상적으로 선생님 혹시 하루라는 책을 내면은 네. 몇십 대의 연령대가 된 것 같으세요? 아, 에세이든 소설이든? 20대? 잠깐만, 이게 아닌데? 보통은 봐봐, 60살? 그래, 맞아. 보통은 잠깐만, 선생님도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됐어. 보통은 이제 행복이나 하루 이런 거는 이제 철학가들, 스님이 쓰면 우리가 책을 집어요. 근데 1살, 5살이 쓴 하루라는 책을 우리가 사진 않지, 그지? 그래서 하루라는 걸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뽑았는데 하루를 쓰면 동화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제목을 뽑을 때는 약간 나의 연령대와 맞게끔, 혹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의 연령대에 맞게끔 뽑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실제 우리는 뭐 책을 팔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글이 소비가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하루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40살이 쓴 하루? 뭐 읽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짚진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법륜스님, 법정스님 이런 사람이 쓰는 걸 우리가 많이 읽죠. 하루 이런 거는. 그래서 여느 날의 하루는 생각해보니까 긴 하루가 되었지는 그래서 뽑은 제목이에요. 이제 제목 좀 좁혀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목을 결정한 요소는 제목부터 잘 잡아야 돼요, 얘들아. 타겟.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 글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요, 그죠? 나이, 글의 의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그 제목 어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러니까 뭔가 자파점에서 기적 이러잖아, 그죠? 나미야 자파점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자파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와서 글이 잘 안 써진다고 상담을 했는데 글이 잘 안 써질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히 이제 한 학생이 온 건 아니고 2학생이 왔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학생들도 고민이고 어른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항상 제가 봤는데 글이 안 써질 때는 일단 글 쓰는 태도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집에 오면 8시, 9시 되니까 9시부터 뭐 9시 30분까지는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몇 줄이라도 무조건 써야 돼요. 그게 처음에 잘 유치해서 안 써지든 뭐 써지든 상관없이 유치하다고 먼저 판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자기 단어의 한계량이나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겪어야 되고, 글이 정말 안 써질 때는 책이라도 붙잡고 책을 모방하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글이 안 써진다는 이유의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거를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때문에 시선에 구애받아서 못 쓰거든요. 근데 시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좋은 에세이나 작품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를 말로 풀어서 너무 찌질하게 나의 얘기를 드러나지 않나? 드러낸 거 아닌가? 라는 것에 발목 잡아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이야기는 다 찌질하게 시작해요. 찌질하게 나의 이야기를 드러내주는 것? 하다못해 오늘 뭐 예를 들어 지수랑 제가 가서 조화시장에 가서 초밥에 오징어 짬뽕 컵라면을 먹어서 얘기 나눴던 거는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앞뒤 맥락에서 우리가 상황과 여러 상황을 넣으면 되게 달라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대사도 다르고 우리의 기분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 사람들이 마치 유튜브 맛집 맛 표현하는 먹방러가 오징어 짬뽕 라면에 초밥을 먹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누가 이걸 보면 너무 어떻게 생각할까를 예단하지 말고 써보는 연습들을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글이 늘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도입 부분은 좀 우리 흥미있고 재미있게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때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가 제 타겟이에요. 술 먹어도 되는 나이죠? 아, 근데 술이 소재라 미안해. 자, 어제 마신 술의 속은 더 그렇겠지만, 이런 날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달콤할 것 같아. 일찍 눈을 뜬다. 이거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 안 들어와요. 아니, 친구들한테 안 들어오는데, 20대, 40대는 공감할까, 안 공감할까? 안 들어가요. 그죠? 캠핑장에서는,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괜히 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길보겸의 이야기인데, 캠핑장에서 휴가를 꿈꾸는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들은 나도 그러고 싶다 해요. 그죠? 이렇게 도입부 자체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론 여러분들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여행은 욕심을 비울수록 가져오는 게 많은 법이다 해서 어때요? 내 생각을 드러내줘요. 왜 이렇게 서론에서 빨리 내 생각을 드러내줄까? 9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맞고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분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승질이 급해요? 아니면 느려요? 급해요. 보통 급해요. 그래서 글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 보고 흥미 끌어야 되고 서론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뒤로 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안 돼요. 말해서 웬만하면은 뒤로 빼는 건 안 좋아요. 웬만하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서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글줄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이제 여백이 많은 글을 보고 나눔을 하는 글은 저는 좀 비추하는 게 그러면 평생 그런 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줄일 거면 내 단어량을 많이 써보고 꽉꽉 채워보고 내가 쓰는 표현이 한계가 있네를 안 다음에 줄이는 걸 추천. 일단 많이 써보고 그래야 여러분들 글이 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나는 평소에도 책을 좋아해 40분을 독서를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노트북과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이에 대한 상념이 먼저 제대로 한 독서는 20분 정도에 돼요. 공감돼야 안 돼요? 공감되지 그지?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핸드폰이 있고 막 SNS 알람이 떠요. 그럼 제대로 하는 공부 몇 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그래도 책 속에 좋은 문제 하나를 발견한 일이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몇 시간보다 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예, 제가 발견한 거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야기인데 독서에 대한 나의 견해인데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견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글로? 붙잡을 수 있죠? 자, 보세요. 독서를 얘기하는데 김보겸 시간 얘기하네? 그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소재가 한정된 이유는 뭐냐면 독서에 대해서 글 쓰세요 하면은 독서에 대해서만 써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우리가 뭐까지 확정할 수 있어요? 독서를 할 때 내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죠. 또 뭐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독서를 하는데 사람들과 만나 수다 떠는 거 독서를 한 20분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건드렸어 지금? 독서 얘기하는데 시간 건강 건드렸네? 이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확장하는 방법은. 그리고 또 뭐까지 건드렸지? 독서랑 반대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수다까지 건드리죠. 그럼 글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글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저한테 어떤 밤이 좋은지 물어봐 주세요. 지수 씨는 어떤 밤이 좋나요? 밤양갱. 밤양갱 아주 핫한 거죠. 되게 연기도 잘하고 섹시한 비비. 비비가 맞나요? 맞아요. 비비가 부른 거죠. 밤양갱. 한번 해볼래요? 무슨 밤이 좋나요? 어떤 밤이 좋나요? 어떤 밤이 좋나요? 밤양갱.